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박사과정 2기에 있는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능형 정보를 통해서 정보 업무, 서비스 혁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 중심에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있고 그 속성별 세부지표 결과 분석 연구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서론과 중심 데이터 그리고 결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에 있는 지능형 정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가져왔고요. 일시가 2017년입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AI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음성, 사진, 영상, 텍스트, 그래프 같은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도록 먹여준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는 분야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손짓 하나, 말 한마디, 100만 가지 가능성이라고 다루는 것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접근성에서의 그런 모토인데요.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신체적 한계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더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의 적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시력 장애, 그러니까 시력을 좀 상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자정부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편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대국민의 접점이 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외국 접근성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W3C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24가지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수준진단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이러한 법의 추진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정책에 참여함에 있어서 핵심 수단이 되는 웹사이트를 잘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자체적으로 본 접근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인사처가 수립을 해서 정보화 분야 평가 지표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접근성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가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루어지는 평가들이 있고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DBPR라든지 그런 연구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알로 분석했을 때에 2005년부터 19년까지 15년간의 논문 추이가 이러합니다. 대부분 문헌정보학, 교육학, 공학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제간 연구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 논문들에서 주장하는 결론은 대부분 결과가 낮다. 그러니까 개선하라. 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낮고 개선을 할 때 어떻게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을 추가하게 됐고요. 접근성과 추가해서 호환성이라는 거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것은 브라우저 간의 연동 그리고 뭐 그림이 사파리에선 뜨는데 크롬에선 뜨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전자정부 수준 진단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확인을 했고요. 군집화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을 통해서 K민지 클러스터링을 하면 유사도 혹은 비유사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그룹화가 되고 이 안에서 내부의 숨겨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해서 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부처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전체 기관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대민 서비스 이런 레이어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0점과 그 1점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척도들에 따라서 분면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산점도의 그 확대 그리고 모여짐에 따라서 이 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점수를 잘 분포하고 있고 이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지표 감점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시도해 보았고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타나는 것들이 중앙 대표 사이트의 경우 파란색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로 가는 경우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아웃라이어들을 확인하여서 이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근성과 호환성 이렇게 두 가지 지표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것이 낮고 어떤 것이 높음에 따라서 기관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이 기관의 세부 지표 안에서 24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은 감점을 받고 어떤 것들은 가점을 받는 그런 것들을 분석함에 따라 이 기관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여야 된다는 여지를 줄 수가 있고 각 분면에 분포한 그런 특징들을 따라서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포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그 점수에 따라서 사분면이 달라짐을 보여줄 뿐더러 이렇게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그런 영역들과 교집합, 합집합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 기관은 이 위치에 있고 이 위치에 있는 기관이 어떤 세부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해서 제 결론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기관에 대해서 감점이 크게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모든 구간에서 확인된 감점 요인이 신기한 게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그리고 적절한 텍스트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00점 만점인 그 기준으로 어떤 것은 낮고 높아서 너희 기관은 잘해 못해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렇게 속성별로 낮으면 또 어떤 속성이 낮고 어떤 속성이 높으면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 요약을 드리자면 이렇게 캣플롯이나 에렌플롯을 통해서 아웃라이어의 시각화 그리고 각 분야별로 레이어별로 어떻게 점수를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지능정보로의 도약을 위해서 전자정보 웹사이트에 평가를 한다면 이 접근성과 호환성에 대해서 점수를 제시할 때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그 연구 분야의 방안이라든지 세부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평가에 대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데이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이 점수별 특징을 파악하고 세부 지표별로 감점 요인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 품질 개선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 분석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것이 지능형 정부의 그런 계획 안에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새로운 결실을 이렇게 분석하신 거는 뭐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은 진단 지표를 통해서 일단 점수가 분명히 있는 건데 만점이 10점이면 어쨌든 나섰을 때 얼마큼 올라야 되는지가 명확한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분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분집 내에서의 그런 차이를 통해서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집단 분집별로는 비교 가능하지만 그 세부 각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스가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점수는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10점 만점이 있으니까 네네.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건 분명히 명확하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양한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질문에 있어서 이해를 한 거는 이제 100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궁극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전에는 이런 궁극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제시가 전혀 없을 뿐더러 이 기관이 이런 스테이터스야라는 것들만 확인을 시켜줘서 난 100점 만점 가운데 80점이구나 이 정도에 그치는 그런 평가 그리고 반영이 있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고 시각화적인 것을 제공하여서 그 업무 담당자 혹은 웹사이트 기관의 그런 책임자, 역할자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여서 세부 지표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여지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겹치는 영역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도출을 했던 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특징별로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K-렌즈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보면 그 K라는 것을 설정함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그런 군집들을 이제 임의로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분면과 이 영역들이 겹치는 구간 안에서의 이 기관의 포지셔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세부적인 도출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질문을 주셔가지고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